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20년 이후의 흐름에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무언가 여러 가지 제가 몇 번 녹음한 적이 있는데 오늘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말, 이게 굉장히 저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대로 제 생각을 말하는 채널이니까 주관대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많은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유튜버나 이런 부동산 유튜버나, 오늘 본 건 부동산 유튜버였는데 부자와 일반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는데 부자는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와, 저는 이 말이 되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유튜브에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자유를 얻었고 대단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가 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돈을 벌었어 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 엣지가 있는 사람이지, 나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발을 걸쳐가지고 유튜브도 좀 하고 무인 편의점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가지고 다양한 캐시플로우를 만든 다음에 부자가 됐어 라고 할까요? 저는 사실 파이프라인을 외치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강의를 듣고 책을 산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레버리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꿈과 희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뿐이지, 저는 사실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 각 영역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사람들이 무인 편의점을 한다, 혹은 뭘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일단 투자 영역 때문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투자가 2020년 이후에 돈을 엄청 풀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쉬워 보였어요. 한 2-3년간 쉬워 보였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괜찮은 주식을 사가지고 쭉 가져고 하면 되는 거구나.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듯이 니프티 50 열풍이 불었던 그 시절에도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괜찮네, 이런 회사를 사가지고 그냥 정말 우량한 회사를 사기만 하면 되는구나. 항상 거장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well bought, 얼마나 싸게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가 수익률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종목을 그냥 사가지고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투자를 하나의 투자라는 건 정말로 어렵고 내가 이 세계에서 헤쳐나가려면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나는 거기에 돈을 맡기겠어, 돈 맡길래. 왜냐,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 여태까지 몇십 배 올랐다, 이거 애플을 샀으면 어떻게, 대표적인 예를 애플을 많이 들던데,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져갔으면 몇십 배 올랐다, 나는 그렇게 그냥 맡길래. 그래서 가자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을 굉장히 사가지고 그 어떤 카카오톡 방을 들어가든지 카페를 가입해가지고 서로 이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 종목을 계속 홀딩을 하는데, 그게 과연 내 자산을 키우는데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일까요?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기 영역에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많죠.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자기가 투자로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몇십 개씩 공부를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싼가, 내 포트폴리오는 정말 잘 구축되어 있는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데, 자기는 파이프라인의 일환으로 5개 중에 하나로 보면서 이건 이것대로 하고 또 나는 또 다른 것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살겠다 요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이 투자한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바보라서 그 모든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뭐에서 비롯됐나 생각을 해보면, 잠깐의 기회의 문이 열린 거, 요 시간 동안 돈을 벌게 된 거를 영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대표적인 게 옛날에 마스크 공장 얘기했었죠. 마스크 가게 이만큼 올라가니까 공장도 많이 생겼는데 지금 다 닫게 생겼다. 오토바이도 제가 얘기했었죠. 배달앱 그때는 돈 엄청 몇백만 원을 버니 몇천만 원을 버니 이런 인증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돈을 계속 벌까요? 이게 당연히 돈 번다는 소문도 많이 났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폭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던 거지. 경제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경제는 엄청 효율적이라서 경제가 효율적이란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해자가 있는 기업을 왜 사람들이 정말 중시하냐? 해자를 구축한다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거를 가지고 그 이익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뭐 예를 들어 유튜브가 지금 이제 최근 몇 년간에 되게 각광받는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왜 이렇게 돈을 벌게 됐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전체적인 미디어 시장, 공영방송 이게 다 무너지면서 여기에 갈 광고 수익들이 여기저기 분산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블로거들도 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튜버도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여기도 포화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도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서 그런 거지, 포화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돈을 벌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수익으로 내려가겠죠. 똑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큰 거시적인 관계에서 보면 어떤 경쟁 구도에 의해서 잠깐 생기는 문제들인데, 아니면 뭐 쿠팡맨 이런 것도 사실 이 쿠팡이랑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단기간에 생긴 기회의 문일 뿐이지, 그게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최근에 무인 이게 많아지니까 이제 관리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이 무인 편의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인 편의점이 뭐 몇 개, 자긴 5개를 굴리, 그래가지고 수익을 얼만큼 낸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무인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죠. 진입장벽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 편의점들은 그 당시에 돈 엄청 많이 번다고 했는데 지금 돈 많이 버나요? 업주가 직접 일해도 자기 월급을 가져갈까 말까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럼 이때는 되게 각광을 받았는데 이렇게 될 거를 누가 알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익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인 편의점도 지금 당장은 각광받는 것 같지만 시간이 3년과 4년이 흘러가 보면 이 이익은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해자가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모든 비즈니스는 굉장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요. 그게 이익이 과대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이익보다 조금이라도 높다면 많은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사업만 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걸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그 목숨 걸고 하는 사람 대비해서 나는 5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뭐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되는, 그런 아니란 생각. 그리고 나는 되게 시간 여유를 많이 가지겠다, 이런 어떤 파이어족 적인 생각으로 나는 파이어를 하겠다, 뭐 자유롭게 살겠다, 약간 이 허상을 약간 믿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것이 이 한 5개를 쥐고 애중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굉장히 빠듯한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조금 더 신경 쓰는 사람한테 돈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무인 편의점 하는 사람 중에도 어떤 분들은 분명히 무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유인이 아니냐, 최근에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과 그냥 놀리는 사람, 과연 어디가 더 잘 될까요?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서비스도 더 해주고, 많이 샀다 그러면 조금 더 얹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무인으로 놀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어느 쪽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좀 잘못된, 어떻게 보면은 좀 호도하는 이 사람들이 솔직히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면 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 사람이 과연 지금 자유롭게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면서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책 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꾸준히 미디어에 나오고, 자기가 자유롭게 산다면 그렇게 노력해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책을 쓰고, 책을 쓰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저보고 쓰라면 저는 안 할 거거든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걸 책을 열심히 써가지고 낸다? 그럼 이걸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닐까요?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동경하는 여행 다니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계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실제로 세계여행을 다니는 유튜버들, 정말 여행 전문 유튜버들 모셔놓고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행 그거 계속 다니는 거 정말로 좋냐 하면은 되게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뭐 카메라 없으면 좀 더 즐거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 유랑하고 다니는 삶이 그게 즐겁겠습니까? 조금 할 때는 즐거울 수 있죠. 한 달, 2달 할 때는. 근데 그거를 업으로 삼고 계속 해야 된다면 그게 즐거울까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어떤 수단일 뿐이지, 뭐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그게 아닌 사람도 있겠죠. 자기가 정말로 돈을 자유롭게 벌면서도 이거를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편집을 한다는 게 취미로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 나온 말이 아닌가.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이 정말로 저는 좀 사람들을 호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로 한번 경제적 자유를,
사실 경제적 자유도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이뤄보겠다 한다면 투자에 한번 몰입을 해보든가, 내가 재능이 여기 좀 없다 싶으면 뭐 사업을 해보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내가 일을 하면서 조금씩 내가 조금 더 자산을 불려나갈 어떤 수단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돼보겠다라는 건 와닿지만, 이것저것 벌려보는 파이프라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서 뭐 나는 여기서 30만 원이 나오고 여기는 20만 원이 나오고 이래저래 해서 난 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건 저는 미래에 이 캐시플로우들이 분명히 다 줄어드는 순간이 올 수 있을 거고, 그때는 내가 어디론가 뭔가 잡을 구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게 자립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곳에 몰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저의 믿음이긴 하거든요. 돈이란 건 내가 뭔가를 할 때 따라오는 거죠.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것들 노력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간단한 부업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주업이 돼서 이거 뭐 난 4가지 5가지를 해서 나는 이걸로 먹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약간 아니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은 따라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자가 될 수 있다. 정말로 그 부자가 된 사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대단한 뭔가 세상을 바꿀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이 비즈니스가 점점 이렇게 발달이 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캐시플로우가 따라온 거지, 이 캐시플로우를 위해서 사업을 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큰 회사를 일군 사람들은. 왜냐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난항들이 부딪히는데,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시간을 많이 자유롭게 살면서 캐시를 공짜로 얻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어떤 거에 엣지가 있냐, 뭐 투자에 엣지가 있는지, 뭐 사업에 엣지가 있는지, 뭐 아까 말했던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엣지가 있는지,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지, 뭐 뭐든 간에 정말로 내가 엣지가 있다고 싶은 것들을 더 강화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내가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건 이것도 자신 없고 저것도 자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문어발로 다리를 뻗어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잘 될 확률이 높을지, 한 곳에 엣지를 가졌을 때 높을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고 이런 시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녹음하게 됐습니다.